지금부터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계속 제자리인 이유는 돈을 버는 방식이 같은 층에서 빙빙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에 눈이 가는 것도 사실은 한 번에 위층으로 점프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몸무게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준비 없이 타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멈추거나 추락합니다. 이제 소득을 최악부터 최고까지 진짜 현실 기준으로 층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몇 층인지, 다음 층으로 올라가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QLD, TQQQ는 어느 구간에서 무기가 되고 어느 구간에서 독이 되는지 끝까지 연결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층, 최악의 구간입니다. 시간제 노동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배달, 물류센터, 단기 현장, 이런 구조입니다. 멈추는 순간 소득이 바로 멈춥니다. 아프면 끝입니다. 차가 고장나면 끝입니다. 근무 시간이 줄면 끝입니다. 이 구간의 진짜 공포는 돈이 적은 게 아니라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소유합니다. 레버리지 없습니다. 소유권 없습니다. 확장성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QLD, TQQQ를 건드리는 순간 대부분은 투자 이전의 생존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을 견딜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키우지만 공포도 키웁니다. 공포가 커지면 손이 먼저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2층에서는 위로 가는 첫 번째 목표가 투자 수익이 아닙니다. 숨 쉴 수 있는 현금 쿠션입니다. 최소한의 비상금, 최소한의 고정비 방어, 이것부터입니다. 두 번째 층, 많은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월급제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입니다. 매달 들어옵니다. 보험도 됩니다. 유급휴가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여전히 시간제의 확장판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매출을 2배로 만들어도 월급이 2배가 되지 않습니다. 복리는 회사가 가져갑니다. 여기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안정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하니까 변화가 늦어집니다. 조금씩 오르는 것 같으니까 인플레이션에 갉아먹히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월급제의 핵심 과제는 딱 하나입니다. 월급을 소득으로 끝내지 말고 월급을 종잣돈 생산기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QLD, TQQQ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월급제는 투자라는 엔진을 달 수 있는 첫 층입니다. 단 엔진을 달기 전에 브레이크부터 달아야 합니다. 월급제에서 레버리지를 잘 쓰는 사람은 큰 돈을 한 번에 넣는 사람이 아닙니다. 룰을 먼저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월급의 일정 비율은 무조건 현금으로 남긴다. 나는 시장이 뜨거울 때는 더 사고 싶어도 참는다. 나는 기준선 아래에서만 분할 매수한다. 나는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안전자산으로 옮긴다. 이런 룰이 없으면 QLD, TQQQ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롤러코스터가 됩니다. 세 번째 층, 프리랜서와 1인 전문직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시간을 조금 통제합니다. 고객을 선택합니다. 단가를 올립니다. 일을 더 받거나 덜 받는 선택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몸이 멈추면 수입이 멈춥니다. 다만 월급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더 빠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즉, 종잣돈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의 미션은 단가를 올리고 반복 가능한 업무를 만들고 현금 흐름의 변동성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야 투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2층에서 QLD, TQQQ를 쓰는 사람은 한 방을 노리면 망합니다. 대신 현금 흐름이 좋아진 만큼 규칙 기반 적립과 하락 구간 분할 매수로 계좌 체력을 키우는 방향이 맞습니다. 네 번째 층, 소규모 사업과 커미션 기반 수익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천장이 뚫립니다. 계약 하나가 월급 몇 달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원을 쓰면 확장도 됩니다. 대신 리스크도 같이 커집니다. 현금 흐름이 흔들리면 멘탈이 흔들리고 멘탈이 흔들리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이 구간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돈을 크게 벌고 다음 층으로 올라가거나 스트레스에 눌려 무너집니다. 그래서 2층의 핵심은 매출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고정비를 통제하는 구조, 현금 흐름을 분리하는 구조, 개인 소비와 사업, 돈을 분리하는 구조. 이게 없으면 돈이 많아져도 계속 바쁩니다. 바쁜데 돈이 안 남는 가장 잔인한 형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QLD, TQQQ는 2층에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2층은 현금 흐름이 강할 때는 최강이지만 꺾일 때는 최악입니다. 레버리지는 현금 흐름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2층에서는 레버리지를 투자 자체로 보지 마시고 현금 흐름의 보조 엔진으로만 쓰셔야 합니다. 내 사업이 흔들리면 투자를 팔아서 막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레버리지는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돈, 투자돈, 비상돈, 이 세 통장을 완전히 나누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다섯 번째 층, 여기서부터 게임이 바뀝니다. 자산소득입니다. 부동산 월세, 배당, 이자, 로열티, 지분 수익 이런 것들입니다. 2단계부터는 시간이 돈을 낳습니다. 정확히는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착각이 있습니다. 자산소득은 공짜가 아닙니다. 초기에 자본이 필요합니다. 규모가 필요합니다.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버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QLD TQQQ의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소득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종잣돈 속도가 느려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봅니다. 맞습니다. QLD TQQQ는 종잣돈 속도를 올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에선 시간이라는 연료를 먹고 커집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레버리지의 진짜 비용은 수수료가 아닙니다. 변동성을 견디는 체력입니다. 연속 하락 구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규칙입니다. 그 규칙이 없으면 상승장에서 벌고 하락장에서 다 토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서부터 현실적인 설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월급제든 프리랜서든 사업이든 공통으로 통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계좌를 두 층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생존층과 성장층입니다. 생존층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돈입니다. 비상금, 고정비 방어, 대출 상환, 아이들 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이 돈이 흔들리면 투자는 무조건 망가집니다. 성장층이 투자 돈입니다. 여기에만 QLD TQQQ 같은 공격 수단을 올립니다. 이 경계가 흐려지면 위기 때 성장층을 팔아서 생존층을 막게 되고 그 순간부터 계좌는 계속 제자리입니다. 둘째, 타이밍이 아니라 기준을 만드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사람을 살리는 건 재능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시장이 뜨거운 날에는 매수하지 않는다. 지수가 기준선 아래로 내려올 때만 분할 매수한다. 매수는 한 번에가 아니라 여러 번으로 나눈다. 상승해서 전고점 근처가 오면 일부를 매도해서 현금과 배당으로 옮긴다. 이렇게 하면 레버리지가 복리로 굴러갈 확률이 올라갑니다. 셋째, QLD TQQQ의 역할을 정확히 정하셔야 합니다. 이건 배당 머신이 아닙니다. 이건 단기 자극제가 아닙니다. 이건 성장 가속 페달입니다. 그래서 페달을 밟는 구간과 때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밟고 있으면 언젠가 커브에서 미끄러집니다. 반대로 아예 안 밟으면 속도가 너무 느려서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선 아래에서만 밟고 고점 구간에서는 일부를 떼서 구조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나는 레버리지로 빨리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안전하게 갈 거야. 이 말이 왜 위험하냐면 사람의 뇌는 수익을 맛보는 순간 더 강한 자극을 찾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QLD, 다음엔 TQQQ, 그 다음엔 더 자극적인 걸 찾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오면 그동안의 계획은 증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익이 날 때 자동으로 안전 쪽으로 일부가 이동하는 장치를 미리 박아야 합니다. 수익이 나면 사람은 더 위험해집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 이제 이 빌딩의 마지막 층 얘기하겠습니다. 최상위 단계입니다.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첫째,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규모를 터뜨리는 길입니다. 둘째, 자산을 꾸준히 재투자해서 복리로 끝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현실적인 길은 둘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QLD TQQQ가 진짜로 빛을 봅니다. 단기간의 신분 상승을 약속하는 마법이 아니라 장기간의 속도를 높여주는 터보로서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규칙이 단단할수록, 재투자가 끊기지 않을수록 그 차이는 커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딱 세 줄만 적으시면 됩니다. 나는 생존층을 얼마로 고정한다. 나는 성장층에서만 QLD TQQQ를 운용한다. 나는 기준선 아래에서만 분할 매수하고 전고점 근처에서는 일부를 구조적으로 이동시킨다. 이 세 줄이 없으면 여러분은 투자로 위층을 노리다가 생활비 때문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세 줄이 있으면 여러분은 같은 월급이어도 같은 사업이어도 시간이 갈수록 층이 바뀝니다. 이제 사람들이 속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미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월급만 받는 나는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월급제의 장점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 예측 가능성을 투자 규칙에 결합하면 꾸준함이 무기가 됩니다.
대신 무리한 한 방만 버리시면 됩니다. 월급제는 한 방이 아니라 누적으로 이깁니다. QLD TQQQ도 한 방이 아니라 누적으로 쓸 때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위험한 건 레버리지가 아니라 준비 없이 타는 레버리지입니다. 생존층이 불안한데 레버리지를 하면 위험합니다. 기준이 없는데 레버리지를 하면 위험합니다. 분할이 없는데 레버리지를 하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생존층이 단단하고 기준이 있고 분할과 이동이 있으면 레버리지는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 어느 시점에 레버리지를 줄이고 배당이나 자산소득으로 넘어가야 합니까?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커질수록 변동성의 절대 금액이 커집니다. 작을 때는 견딜 수 있던 흔들림이 커지면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가 되면 수익의 일부를 자동으로 안정적으로 옮기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가 있으면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는 지금 빚이 있는데 QLD TQQQ를 해도 됩니까? 빚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빚의 성격입니다. 매달 고정 상환이 강하고 연체 위험이 있고 심리적 압박이 큰 빚이라면 레버리지는 여러분을 더 빨리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있을수록 생존층을 더 두껍게 만들고 성장층의 규칙을 더 보수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위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남는 구조를 가진 사람이 위층으로 갑니다. QLD TQQQ는 구조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다리입니다. 구조가 없는 사람에게는 미끄럼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사다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